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여기 밤낮으로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가득한 한 대회가 있습니다. 엔진과 타이어의 비명이 무려 24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지는 이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가장 많이 달린 자동차만이 역사가 되는 그곳, 바로 르망24시 내구 레이스인 것이죠. 사실 수많은 모터스포츠 중에서 요즘 F1이 엄청 유행하고 있는데 그 F1과 르망24시를 살짝 비교해보자면 F1은 주어진 서킷을 최고의 속도로 달리면서 랩타임을 줄이고 보다 세세한 부분에서 0.01초의 싸움을 하는 거라면 르망24시는 24시간이라는 주어진 그 시간 동안 그저 가장 많이 달린 자동차가 이기는, 진짜 버티는 자가 이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욱 날것에 가까운 1차원적인 느낌인지라 누군가는 F1보다 르망24시가 더 권위 있는 레이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자동차 경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엔진인데, 보통 레이스카들은 높은 RPM을 통해 높은 출력과 가속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아우디는 느리고 시끄럽고 무겁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그 디젤 엔진으로 르망24시에서 그냥 완주가 아닌 우승까지 해버리는 역사를 써내려갔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계 메이저 레이스 역사상 최초로 디젤 엔진이 우승을 차지한 아우디 R10 TDI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르망의 왕이었던 아우디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6L V8의 R8을 앞세워 르망24시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후 팩토리 팀으로서의 활동은 중단하고 파트너 팀들에게 차량만을 제공하면서 잠시 르망24시를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아우디의 파트너 팀들은 똑같은 R8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심지어 2003년에 우승을 했던 팀 벤틀리의 벤틀리 스피드웨이도 R8에서 배기량만 더 늘렸을 뿐 아우디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은 레이스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2000년대 초반의 르망24시는 아우디가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제조사라면 검증된 엔진과 검증된 레이아웃,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안전한 선택을 해서 또다시 우승을 노렸겠지만, 이때 아우디는 가장 빠른 레이스카는 아니더라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차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거의 모터스포츠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던 디젤 엔진을 과감히 선택하게 되었죠. 물론 아우디가 이러한 선택을 한 근거는 디젤이 가솔린보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 토크는 압도적이었으며 특히 연료 효율도 좋아서 가솔린 차량들보다 피트스탑을 적게 가져가 레이스 전략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레이스에서 속도가 아닌 전략을 위해 다른 것을 택한다는 건 거의 모험이자 도전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우디는 두 개의 병렬 터보 차저와 터보 차저 직분사인 TDI 기술을 엔진에 적용했고, 엔진 블록은 높은 압축비를 견뎌야 하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기에 단단하고 무거운 주철을 사용해야 했지만 레이스에서의 무게는 곧 기록이기 때문에 아우디의 엔지니어들은 차량의 경량화와 레이스카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 엔진 블록은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으로 새롭게 제작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아우디가 만든 5.5L V12 TDI 엔진은 거대한 엔진이었지만 실린더당 무게가 R8의 3.6L V8 엔진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무게는 줄었지만 어쩔 수 없이 더 길어진 엔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어 결국 아우디는 기존 R8과 같은 오픈 콕핏 방식을 채택했지만 디자인 세부 사항과 공기 역학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아우디의 12기통 디젤 엔진은 3000rpm에서 1100Nm라는 거대한 토크가 뿜어져 나왔고, 5000rpm에서는 최고 출력인 650마력을 발휘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는데, 여담으로 당시 르망24시에 같이 참가했던 가솔린 레이스카들은 보통 7000rpm에서 최대 토크를, 그리고 9000rpm에서는 최대 마력을 발생시켰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아우디는 엔진만큼이나 중요했던 변속기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보통 일반적인 가솔린 레이스카들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비교적 좁아 속도에 맞춰 엔진 회전수를 유지하기 위해 기어를 촘촘하게 나누고 또 자주 변속을 해야 했지만, 아우디의 R10 TDI는
3000에서 5000rpm 사이에 최대 토크가 일정하게 뿜어져 나왔고, 또 워낙 토크가 강력해 기어 단수가 적어도 각 단위 커버할 수 있는 속도 영역도 매우 넓어 일반 가솔린 엔진 차량들처럼 6단 변속기가 아닌 비교적 기어비 각인 5단 변속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여기서 6단이니 5단이니 우리들은 이게 뭐 중요한가 싶지만,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을 갖고 차량을 만드는 아우디의 말에 따르면 6단 대신 5단 변속기를 채택하면 기어 세트 하나가 빠지게 되니 그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또 변속기 케이스 크기도 줄일 수 있어서 디퓨저 공간 확보와 차량 후면의 공기역학적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르망 24시의 코스를 한 바퀴 돌 때 알텐 TDI는 가솔린 차량들보다 변속 횟수를 수십 번이나 줄일 수 있었는데, 이는 24시간을 달려야 하는 내구 레이스에서 따져본다면 수천 번의 변속 기회를 줄임으로써 동력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변속을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 드라이버들의 피로도도 경감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변속기의 내구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등장부터 전설이 된 알텐 TDI. 엔진음은 낮았고 배기음도 마치 굵게 숨을 고르는 것처럼 둔중했던 알텐 TDI가 르망의 그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사람들은 디젤을 르망에서, 그것도 24시간이나 라며 의심했지만, 알텐 TDI는 압도적인 토크로 예선 1위와 2위를 따냈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당시 르망 24시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팀들은 예선 종료 후 본 레이스 시작 전에 내구성이 보장된 스페어 엔진으로 엔진을 교체하는 일이 많았지만, 아우디는 엔진 교체하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레이스 전에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지 않고 모든 연습 및 예선 세션, 그리고 본 레이스마저도 동일한 엔진으로 달리길 결정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대망의 경기는 시작이 되었고, 시작부터 선두를 달리던 아우디의 알텐은 경쟁 차량들보다 출력은 화려하지 않았고 가속도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땅을 밀어내듯 우직하게 나아갔는데, 여기서 경쟁 차량들이 12에서 13랩을 주행하고 다시 주유를 하러 피트인을 할 때 아우디의 알텐은 무려 16랩이나 주행하면서 리터당 19km를 가는 엄청난 연비를 보여주게 되었죠. 그 결과 항상 선두를 유지했던 알텐은 약 14km의 라사르트 서킷을 3분 31.211초로 달려 패스티스트 랩을 달성했고, 또 평균 속도는 시속 215.4km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내며 총 380랩을 완주해 압도적인 토크만큼이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면서 2006년 르망 24시의 우승자가 됨과 동시에 르망 24시 역사상 최초로 디젤 차량이 우승이라는 대기록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텐은 2007년과 2008년에도 우승을 차지해 3연패를 가져갔고, 이후 알텐에서 더 개발을 거친 R15 TDI 차량으로는 2010년 우승과 함께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르망 역사상 가장 긴 거리인 5410.713km, 즉 397랩을 주행한 마지막 레이스카이자 디젤 레이스카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아우디 알텐 TDI, 이 차는 가장 시끄럽게 울부짖지 않았고 가장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르망이라는 그 혹독한 무대에서 가장 조용하게 모든 것을 가져간 진정한 레이스카였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그 슬로건 아래 레이스에서 검증된 이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고자 했던 아우디의 12기통 디젤 자동차 아우디 Q7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